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갈수록 진화하며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각계 인사들이 반성문을 발표하고 대구를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2일 문을 열 예정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찾아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데도 16년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올해 대구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고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곳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국정농단 사태에 지역 책임이 있다며 반성문을 썼습니다. 또한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는 새로운 대구를 만들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공천만 통과하면 당선이나 다름없다.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의 텃밭, 민주당의 불모지. 대구 경북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독점 구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대선에서도 이 같은 맹목적인 지지가 반복되다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던져주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안겨준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고 나무라기에 앞서 대구 지역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대구 시민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다면서 반성문을 내놓았습니다. 묻지마 투표로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걸 반성하고 이러한들 저러한들 그에게 박수를 보낸 걸 반성합니다. 이들은 못난 대통령의 삼파 노릇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가 깊은 반성을 통해 상처뿐인 영광을 벗고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이용해서 호가호위한 사람이 먼저 반성해야지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먼저 반성하면 그분들이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반성문에는 정계와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진보 인사는 물론 보수 인사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구는 보수 골통이 아니고 특정 당과 함몰돼 끌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 정책과 비전과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해질 건지 그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들은 대구가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구를 만들자는 반성과 다짐이 나오는 가운데 촛불 민심은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핵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 정치권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 시내를 밝힌 3만 5천 개의 촛불이 도로에서 넘실거립니다. 중앙 내거리에서 시민들은 반으로 나뉘어 범어 내거리와 MBC 내거리를 지나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탄핵에 미적거리는 새누리당을 향한 분노는 새누리당의 당사 간판을 내시 환관당, 정계 은퇴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이런 어떤 풍자를 이게 이제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1차 시국대회 때 3천 개의 촛불에서 5차 대회 땐 3만 5천 개까지. 규모가 늘면서 구호도 대통령 퇴진에서 새누리당 해체로 커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새누리당 해산을 요구한 청년들. 이젠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옮겨 매일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범자, 사실 부역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정치 행위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정치 행위 중단하고 해체를 해야 된다. 온라인에서도 지역 새누리당 의원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는 대구 다른 지역 의원의 5배가 넘는 항의와 탄핵 동참 촉구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새누리당 대구시당 홈페이지가 해킹돼 지금도 접속이 끊겼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일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촛불 민심은 지역 정치권으로 거세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민심이 이러한데도 경상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는 오늘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도의원들의 행보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의 시국 성명 발표가 예정된 경북도의회 로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어떤 도민들이 승인해줬다고 자기들이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도의원들은 사퇴하세요. 새누리 도의원들은 긴급 총회에 들어갔고 1시간 뒤 예정대로 성명 발표를 강행합니다. 심각한 국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하야와 탄핵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으로 헌정 준당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안정적 정권 이양을 주장해 사실상 촛불 민심인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 표결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97% 정도의 도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는 민심을 뻔히 알면서도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도의원들이 여전히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기 위해서 시국 성명 발표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57명 중 32명만 참석하고 25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도의원들의 행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조차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새누리당 몇몇 사람들의 보수 결집을 위한 조직적인 행위로밖에는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이 항의하던 주민을 향해 막말을 던져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고 다수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성명 발표로 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던 경상북도 각 실국과 산하기관 수백 명이 1시간 이상 무작정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구 지역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나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른바 진박이나 친박 의원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라도 수행하기 위해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경환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어서 그냥 두더라도 곽상도, 김상훈, 정태옥, 곽대훈, 윤재옥, 정종섭 의원은 비겁하다며 반성 없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뽑힌 김사열 교수는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의 반대로 2순위자가 임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의 연합회도 4개 국립대 총장 공석과 4개 대학 2순위자 임용 과정을 조사해 줄 것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도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경북대 총장 2순위자 임용 경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개장하면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환승센터 인근은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이 있었는데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점을 앞두고 이루어진 현장 점검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적어도 지금 개통 곧 되는 거죠, 같이. 하단도로도 연결 지금 같이 됩니다. 하단, 상단 같이 연결. 다음 주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터미널에서는 버스들이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00여 대의 버스가 드나드는 데다 오는 15일 지역 최대 백화점까지 문을 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교통체증. 대구시는 교통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주문하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동대구로에서 직접 신세계로 들어오는 지하 통로를 개설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건물입니다. 열차와 고속 시외버스, 택시 등 항공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이고 백화점과 테마파크까지 함께 들어섭니다. 네, 저는 이 건물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3층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동대구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보시기 왼쪽으로는 신세계백화점과 연결이 돼 있고 동대구역 맞은편으로는 버스 터미널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 등 나머지 시설은 오는 15일 목요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15일 그랜드 오픈 때는 정말 대구의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거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대구의 랜드마크, 공룡 백화점 등 갖가지 이름이 붙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개점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 때문에 정지했던 월성원전 4개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안전점검이 미흡하고 정밀 지질조사도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2일 강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원전 1, 2, 3, 4, 5기를 확인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시설과 설비의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전기 발생기 세관 검사도 이상이 없었으며 이번 지진이 기기에 미친 피로도 역시 20%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규모 5.8의 강진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여진도 모두 원전 설계 기준 이내이고 한수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진 보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80여일간 현장 점검 및 성능 시험 ETF 등을 통해서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원전 재가동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합니다. 고장나 있던 월성 1호기의 지진 측정기는 내년 2월에나 이설될 예정이고 경납 건물의 누설률 평가 방식 등 안전점검 과정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압력관의 내진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납 건물의 누설률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지 한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가동을 승인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주 일대 60여 개의 활성단층을 정밀 조사해 전면적인 원전 내진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해 원전 가동이 중단된 중요 사안에 대해 원안위 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재가동이 결정됐고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도장빵 망치 두드려가지고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들은 질문하고 싶은 걸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이번 재가동 여부는 규정상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주 지역에 540차례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가동이 결정돼 월성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당초 안보다 37억 원 줄어든 7조 85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예산안 가운데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서 25억 원을 깎고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받던 출연기관 4곳의 예산 4억 원을 삭감했으며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비 7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대구시가 엑스코를 확장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인터블고 엑스코와 패션센터 터, 엑스코 뒷면의 기업관터, 대불공원터 등 3곳 가운데 한 곳을 확장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엑스코 1층 전시장이 적정 가동률을 넘어섰고 2021년 세계 가스 총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뭔가 가지고 있을 때 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만나보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봉사로 나누어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대구 자원봉사 대상 수상자를 김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 59살 강문도 씨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길었다, 그죠? 강 씨의 분주한 손놀림에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임의용 봉사단으로 활동한 지 16년째 봉사를 위해 기술도 따로 배웠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강 씨가 봉사에 전념하게 된 건 지난 1993년 근교통사고로 몸 오른쪽 신경이 마비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려 시작한 봉사지만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봉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폐임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봉사에 임의용 봉사는 물론 최근에는 서문시장 화재 현장까지 대구 곳곳을 누비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사 안 하는 날은 거의 없는데 매일 봉사하는데요. 그러다 하루 안 하는 날 있으면 지겨워요. 시간이 굉장히. 강 씨의 아내도 이런 남편의 곁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또 같이 따라다니게 됐고 그랬어요. 건강에만 허락한다면 하고 싶어요. 갑자기 찾아온 시련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강문도 씨. 한결같은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우리 반겨주고 그 웃는 모습을 봐서도 서로 인사를 하고 그걸 보면 상당히 좀 보람도 느끼고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남들 일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생각할 때 보람을 느끼죠.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윤광수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협회장 일행이 오늘 화재 피해가 난 서문시장 4지구를 방문해 모두 2억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감정원도 서문시장을 방문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내년부터 3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정비하는 한편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현재 20%에서 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등 장비 조작과 안전 교육을 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0.8% 늘어난 14조 4,887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쌀 변동 직불금 규모는 1조 4,900억 원입니다. 쌀 변동 직불금이 늘어나면서 도살 처분 보상금이 1,0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줄었고 물류 현대화 사업 등 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줄어 실질적인 예산 증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